네, 지금 이제 다시 영상을 한번 켜봤는데요. 지금 현재 시간은 10월 28일 월요일 10시 21분입니다. 제가 이번 주제는요, 장초반 당일 주도 섹터 대장주 찾는 시프라고 효율적인 방법을 이제 한번 공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아까는요, 제가 이제 어떻게 이제 에이징랜드를 공략을 했잖아요. 에이징랜드 G2 파워 YG 플러스를 공략을 했거든요. 근데 이 세 종목들을 공략할 수 공략 그 타점을 보면서 돌파 눌림의 그 장단점을 설명하고 또 차이점을 설명하고 본인의 성향에 맞는 그런 매매 방법을 찾는 방식으로 이렇게 결론을 해드렸는데, 이번 시간에는요, 이 내용 네 가지 있잖아요. 실제로 이 매매까지 가기 앞서 어떻게 그런 과정을 거쳐왔는지, 시장 분위기, 주도 섹터, 대장주 후 압축, 재료 여부, 이런 걸 어떻게 파악하고 주도주를 잡았는지, 그리고 또 대장주를 잡아서 돌파 및 공략했는지, 늘리 공략했는지 자세히 설명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 구독과 좋아요 안 하셨으면요, 구독은 한번 눌러주시고 시작을 하시죠. 네, 그럼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제가 이전 영상에서 이분이 이렇게 두 분이 질문을 제가 올려봤습니다. 뭐라고 했냐면요, 제가 에이징랜드 그 돌파 종목 선정하고 타점은 이해하겠대요. 타점은 이해하겠는데, 문제는 해당 종목을 어떻게 발견했는지, 그리고 그 주요 라인 돌파하는 시점 어떻게 잘 포착했는지, 그걸 검색기로 잡았는지, 아니면은 호가창 여러 개 띄워두고 스크리닝을 했는지, 이런 주도주 돌파 타이밍을 캐치하는 방법이 궁금하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결국엔 이거잖아요. 주도 섹터 대장주 찾는 방법이었죠. 그리고 두 번째, 에이징랜드는 제가 7%까지 수익권을 이제 좀 던졌는데요. 그렇게까지 수익을 어떻게 내실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는데, 이 두 가지 질문을 오늘 지금 답변을 하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이거부터 설명드릴게요. 제가 이제 호가창 여러 개 띄워놓잖아요. 맞아요. 저 호가창 한 4개 정도 띄워놔요. 이런 거요. 호가창 이렇게 4개가 있고 지금 2개만 올렸거든요. 그리고 주요 종목들 이렇게 4개 띄워놔요. 그건 어떻게 띄워놓는 거냐면은, 일단은 제가 오늘 시장 분위기를 파악을 해요. 그쵸? 시장 분위기를 파악한 다음에 오늘 어떤 테마 강할지에 대해서 일단 오전에 주요 이슈와 미증시 체크하고 미증시 강세 섹터를 확인한 다음에요, 국내 증시 강세 테마를 예상하는데, 오늘 제가 좋게 본 거는요, 재료적 가치로서, 그러니까 빌보드 그 이슈가 있잖아요, 내일이요. 그 로제 아파트 그 관련된 주식을 좀 좋게 봤고요. 그리고 비만 치료제 관련 이슈와 게임 STO를 조금 주요 깊게 봤습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그래서요, 실제로 이 시장 분위기에 맞게끔 수급으로 반영되는지를 체크를 하는데요. 두 번째로, 시장 참여자들이 몰리는 주도 섹터를 파악해야 되는데, 제가 예상했던 sek터가 파악이 된다면 아주 편하게 매매를 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 다른 테마로 생각처럼 안 가고 다른 테마로 돈이 들어간다. 그러면 그 테마가 왜 상승했는지 재료 여부를 파악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재료가 있는 그런 섹터라면은요, 거기서 이제 제 기준대로 대장주를 후보로 압축해서 실제로 이제 차트를 보고 매매를 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면은 한번 본격적으로 어떻게 캐치를 했는지 보여드릴게요. 일단요, 호가창을 왜 띄워놓는 거냐면요, 4개를요. 저는 이제 전업이잖아요. 전업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이렇게 해요. 왜냐면 오늘 예를 들면 아침에 반도체가 좀 강했고, 2차전지, 그리고 원전, 제약바이오, 약간 수급 분산형 그런 느낌이었어요. 뭐 예를 들면 원전이 완전 다 강해, 제약바이오가 완전 다 강해, 2차전지가 다 강해, 이게 아니에요. 지수가 전체적으로 반등을 하면서요, 지수가 좀 반등이 나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지수 반등세의 역할을 했던 게 2차전지, 제약바이오, 방금 말한 반도체 전체적으로 다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참 그럴 때는요, 매매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단기로서. 무거운 종목을 하기는 좀 그렇고. 그래서 제가 이제 일단은 어떤 식으로 파악을 했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걸 보면서 얘기를 하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일단요, 제가 이렇게 보세요. 시장 주도주 매매는요, 이 4가지를 체크를 해야 돼요. 이 4가지. 이 강한 거래대금이 유입되는지. 제가 이제 시장 주도주를 에이징랜드를 선정하는 그 과정을 보여드릴게요. 일단은요, 강한 거래대금이 유입되는지 파악을 하는 겁니다. 종목에 유입이 되겠죠? 이걸 어떻게 파악하느냐? 일단 이것부터 보겠습니다. 제가 원래 종목 선정 루틴 하는 그런 종목 선정을 뽑아내는 그런 루틴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침 9시부터 6시까지 장 끝나잖아요. 그러니까 4시부터 이제 6시까지 시간이고, 다시 할게요. 9시부터 3시 30분까지 정규장이에요. 그쵸? 그리고 나서 3시 30분부터 6시까지 이제 시간회가 시작하잖아요. 시간회 4시부터 시작하죠. 그리고 6시부터 다음날 9시까지 이렇게 가는 거고요. 그러면 제가 이 종목 선정 루틴이라는 게 있는데요. 장전 종목 선정 있잖아요.
3시 30분부터 또 새로운 이슈가 또 나올 거 아니에요. 6시까지요. 그러면 이게 시간에 때 반영이 되거든요. 시간에 때 반영이 되는 종목을 선정하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장전 이슈. 9시 전까지 막 이슈가 나올 거 아니에요. 시간에는 급등하지 않았지만 좋은 이슈가 나와갖고 아침에 부각을 받을 수 있는 섹터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요, 이런 종목들을 이제 선정하는 과정이 있고, 그리고 또 장 시작한 다음에 9시부터 3시 30분까지 장중에 그 강한 테마를 포착해갖고 매매하는 방법이 있잖아요. 근데 지금 오늘 설명할 거는요, 이겁니다. 장 시작 후 장중 관심 종목 선정하는 방법. 그러니까 9시부터 3시 30분. 실제 장중 매매죠. 어떻게 보면. 장중 매매와 종가 매매와 관련된 건데, 이걸 어떻게 선정하는지를 먼저 파악을 해볼게요. 첫 번째가 어떻게 하냐면요. 강한 거래대금이 수급이 실제로 강한 거래대금이 유입되는 종목을 우선 포착하는 게 먼저예요. 그쵸? 9시 시작하고 나서 뭐 예를 들면 2차전지면 2차전지, 제약바이오면 제약바이오, 그리고 원전이면 원전, 이런 식으로 막 수급이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요, 그걸 어떻게 파악하는지 그것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1번. 일단은요, 제가 중요히 생각하는 게 거래대금이 유입되는지 보는 거예요. 거래대금 상위 보시죠? 그리고 실시간 종목 순위 상위, 이제 에이징랜드를 한번 떴습니다. 그리고 이제 장일 주도주 가능성이 큰 종목, 이제 제 주도주 검색기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그 여기서 에이징랜드 뜨고, 그리고 이제 1분 봉상 25억씩 터지는 종목들이, 제가 이제 단기 매매를 하기 때문에 1분 봉상 거래대금이 크게 유입되는 종목들은요, 실시간으로 포착을 하거든요. 이게 아침에 한 3, 4개 정도 뜰 때가 있어요. 많을 때는 한 5개에서 10개 정도 뜨고. 그러면 이게 어디서 많이 떴는지 파악하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렇게 통해 갖고 모든 거에 다 교집합이 되는 그런 종목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제 에이징랜드도 떴습니다. 여기에 에이직 4개 다 떴어요. 그 다음에 에이징랜드가 오늘 제가 기본적으로 이슈는 알고 있었습니다. 에이징랜드가 오늘도 좀 반영이 되는구나. 이게 SK 하이닉스 테슬라 관련주거든요. 이게 지난주 금요일에 그 이슈를 받고 올랐거든요. 그러면 이걸 상승 모멘텀이 있는 제가 그 이슈를 본 거예요. 아, 지난주에 이슈가 오늘도 이렇게 수급에 반영이 되면서 상승의 명분으로서 움직이는구나 라고 파악을 한 거죠. 근데 혼자만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다른 종목들도 다,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도 전체적으로 다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테슬라와 관련된 키워드 있잖아요. 그것들이 조금 더 관심을 뒀던 거예요. 왜냐면 이슈가 새롭게 부각이 됐던 거기 때문에.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아, 그러면은 이게 어떤 흐름이죠? 개별 이슈가 테마를 좀 형성한 그런 느낌 아닌가요? 이게 지난주에 그 에이징랜드라는 그 이슈들이요, 좋은 이슈들이 좀 약간 테슬라 하이닉스의 그런 테마를 형성하고 관련된 테마를 형성해가지고 움직이는 모습인데, 오늘도 에이징랜드가 좀 강한 느낌을 받아갖고 이게 오늘 좀 강할 수 있겠구나, 이게 평소 때 좀 강할 수 있겠구나라고 판단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일단 1번 이해되시죠? 강한 거래대금. 거래대금이 유입되는 거를 파악했다는 뜻이에요. 어디서 많이 유입되는지. 그럼 반도체, 제약바이오, 2차전지가 있지만요, 저는 반도체에 좀 관심을 가졌어요. 반도체에서 테슬라라는 키워드를 가진 그런 이슈를 가진 종목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강한 거래대금이 유입되는 걸 확인한 다음에 시장 분위기에 맞는 재료, 어떤 거요? 아까 시장 분위기, 테슬라가 상승했잖아요. 그래서 테슬라 관련된 이슈, 새롭게 좀 부각된 이슈, 자율주행 그런 데 조금 이제 진보하잖아요, 2차전지나. 그래서 이제 새로운 그런 부각받은 그런 이슈를요, 제가 에이징랜드를 봤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러니까 시장 분위기에 맞는 좋은 재료죠. 그리고 나서 주도 섹터를 파악한 거예요. 이 종목이 혼자서 움직이는 거냐, 아니면 이 개별 종목이 아니라 테마를 형성하느냐. 근데 테마를 형성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반도체 전체적인 상승을 보여갖고. 그래갖고 저는 반도체 2차전지 제약바이오 중에요, 개인적으로 이제 반도체를 픽했던 거죠. 2차전지는 너무 무거웠어요. LNF라든지 뭐 2차전지 대형주들이 좀 있었거든요. 아까 움직이는 것들이. 예. 근데 2차전지 종목도 LNF도 있고요. 포스트 퓨처엠도 있고, 그죠? 에코프로 BM도 있고, 뭐 여러 가지 2차전지 관련된 종목들이 있는데, 차트도 개인적으로 마음에 안 들었는데, 그쵸? 하락에서 올라오는 그런 반등하는 흐름인데, 대형주잖아요. 그리고 초대박 이슈가 있어갖고 엄청난 그런 좋은 모습을 보이는 것도 아니고, 그래갖고 저는 개인적으로 2차전지보다는요, 반도체에 좀 관심을 뒀습니다. 제약바이오는 뜨문뜨문 상승하는 분위기였어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반도체가 전체적인 상승을 보이면서도 에이징랜드가 최근에 시장 분위기에 맞는 좋은 재료, 이 테슬라 이슈를 얻고, 제가 이거를 왜 좋게 봤냐면, 이슈를요, 첫 번째로 지난주에 제가 이제 이 에이징랜드를요, 좀 상한가 갈 수 있는 그런 차트 흐름도 보였지만, 단순히
수급 들어오고 차트만 좋은 게 아니라 재료도 있었잖아요. 새로운 재료 이런 거요. SK 하이닉스 테슬라의 1조 규모 AI 서버 이 공급 소식의 이 SSD 그쵸? 근데 이게 제가 왜 좋다고 했냐 좋다고 했을까요? 이 이슈를요. 그쵸? 글로벌 협업 키워드라는 그런 이슈잖아요. 이거는요 제가 재료 파급력이 강한 이슈로서 별표 3개를 해놨거든요. 이제 나중에 매매를 하다 보면요 제가 재료 키워드를 좀 이따 체크를 해볼 겁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제가 좋은 재료라는 판단을 한 겁니다. 수급이 들어오는 섹터를 봤어요. 반도체. 그 중에서도 에이징랜드가 약간 재료로서의 그런 신선도? 그런 것도 좀 있었죠. 그래갖고 제가 이걸 에이징랜드를 좀 보고 있었고, 그쵸? 시장 분위기에 맞는 좋은 재료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이 종목이 주도 섹터였냐? 예, 반도체가 주도 섹터라고 저는 봤어요. 반도체 2차전지 제약바이오가 전체적으로 강했지만 전체적인 상승을 보이는 건 반도체랑 2차전지였고 이건 뜨문뜨문 상승하고 그 중에서도 2차전지 조금 역배열에서 올라오는 그런 흐름들이라서요 좀 별로 대형주고 그리고 또 그래갖고 저는 반도체를 좀 그리고 또 재료가 있었던 이런 종목들 개별 재료가 있으면서도 상승했던 에이징랜드를 선택했던 거고요. 이게 테마의 1등주라고 이제 본 거죠. 어떻게 보면요 대장주. 그리고 나서 종목이 테마를 형성했는지 이슈가 테마를 형성했는지 체크를 해보니까 이거는요 이슈가 테마를 형성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에이징랜드라는 그런 개별 종목 테슬라, SK 하이닉스 관련 이슈가 이 종목을 상승시켰는데 단순히 이 종목만 상승한 게 아니라 관련된 그 비슷한 반도체 관련 주식들이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얘를 따라가면서. 그래서 저는 이걸로 봤던 거예요. 이 종목이 테마를 형성시켰을 경우는요 이 종목이 그쵸 개별 호재로서 이 종목이 오르면서 테마를 형성시켰을 경우는 개별 호재가 있는 이 종목을 공략하는 게 맞습니다. 거래대금이랑 탄력도도 아마 더 좋을 텐데 이거를 공략하는 게 맞아요. 이 테마를 형성시킨 주역을 공략하는 게 맞아요. 이럴 때는요. 근데 만약에 이슈가 테마를 형성시켰을 경우는 그때는 등락률이라든지 그쵸? 거래대금을 보고 판단해서 1등을 선정하겠지만 이렇게 종목이 테마를 형성시켰을 경우에는 그 종목 있잖아요. 해당 종목이 어떤 이슈, 개별 이슈를 부각받고 올렸기 때문에 이거 종목을 공략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면 차트 분석을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여기 3개까지는 알았죠? 차트 분석을 한번 해보고 아까 봤죠? 차트 분석은요. 그쵸? 이거였죠. 일봉상 121선 박스 국면을 돌파하는 전고 돌파이자 121선 돌파였습니다. 그쵸? 그리고 이제 분봉상은요. 여기 보시면은 이 박스권을 돌파하는 그런 흐름이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박스를 어떻게 파악을 했냐. 그쵸? 이거는 개인적으로 어떻게 파악했냐면요. 요걸로 파악했던 겁니다. 이 1분봉상 25억대에 올라가는 것들 보일 거 막 나올 거 아니에요? 그 중에 여러 가지가 뜨는데 에이징랜드가 이 차트상에 이런 국면이었어요. 여기 50억 이상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포착을 했던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건 검색기로 포착을 했다고 해서 이제 공략을 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체적인 그 분위기상 이게 좀 추가적인 급등을 볼 수 있겠다라고 판단을 한 거죠. 여기까지 이해되셨나요? 차트 분석 이제 간단하게 했습니다. 지금에는. 그러면은 제가 여기서 4가지를 이렇게 흐름대로 갔잖아요. 이거 3번. 이해되시죠? 이 거래대금 상위, 그리고 실시간 종목 순위 상위, 여기에는 인기주가 많이 뜨고, 여기는 주도주, 그쵸? 거래대금 빵빵 터지면서 상승하는 종목들 대부분 다 여기서 떠요. 그러니까 여기서 공략을 하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매매를 할 때. 주도주 매매는 여기서.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쵸? 그리고 이제 주도주 검색기에 다 뜨는지 파악을 하고, 이거는 제가 좋아하는 차트 흐름과 거래대금 조건을 넣었기 때문에, 여기에 뜨는 것들이 대부분 여기에도 같이 뜹니다. 이 정도로만 간단히 체크하고, 그래서 제가 이 4가지만 정확하게 빠짐없이 체크한다면요, 이 4가지요. 거래대금으로 일단 수급 들어오는 거 파악, 그리고 거래대금이 크게 들어왔으면 그 종목이 어떤 재료를 갖고 있는지, 그게 시장 분위기에 맞는지 파악, 그러면 이 종목만 상승하는 건지, 아니면 주도섹터 전체적으로 상승하는지 파악, 주도섹터 전체적으로 상승한다면 좋은 흐름이지요. 그쵸? 그게 이제 종목이 테마를 형성시킨 사례죠, 지금은요. 그렇다면 테마 1등주가 개별 이슈가 나왔던 종목들을 선택해서 차트를 보고 매매를 하는 그런 과정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4가지를 제가 정확하게 빠짐없이 체크한다고 매매하면요. 그 어떤 매매보다 가장 확실한 단기 매매 방법이라고 저는 자신하고 있어요. 단순히 거래대금을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보시면요. 차트만 보고 차트만 전고 돌파하는 거를 체크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쵸? 거래대금도 체크했잖아요. 여기서 거래대금이 들어오는 거. 그쵸? 거래대금이 들어오는 것만 체크했나요? 이 거래대금이 들어왔을 때, 이 거래대금이 왜 들어왔는지 그 이유를 알아야 되겠죠? 그 이유도 체크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거래대금만 들어오고 상승하는 그런 것보다는요, 이 거래대금이 들어왔는데,
여기에 재료가 있어. 시장 분위기에 맞는 좋은 재료가 있어. 그럼 하는 거예요. 왜냐면 이 재료가 있음으로써 이 추가적인 급등이 일어날 수 있다는 그런 신뢰도가 높아지거든요. 단순히 거래대금만 들어왔다면, 크게 들어왔다면요. 그러니까 이유 없이 재료 없이 단순히 거래대금만 크게 들어왔다면 태망성 형성시키지 않고 그러면요 이게 추가 급등하지 않아요. 왜냐면 그 추가 급등 그 시장의 참여자들이요 여기에 상승에 그런 뭐라고 해야 되지 올라타지 않는단 말이에요. 상승에 더 힘을 주지 않는단 말이에요. 매력도가 떨어지잖아요 이게 없으면. 그래서 항상 시장 분위기에 맞는 재료가 있는지를 체크를 하는 겁니다. 단순히 거래대금만 들어왔다고 체크하는 게 아니라 거래대금으로 종목을 선정하는 건 맞지만 그쵸? 공략할지 안 할지 가장 우선순위에 두긴 하지만 그 다음에 뉴스가 붙었는지 재료가 있었는지 그런 것들을 판단을 하고 이게 있어야지만 추가 급등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거를 고르는 거고요. 그래서 이거로 종목을 처음엔 픽하지만요 실제로 매매는요 이게 있어야지 매매를 하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 주도 섹터가 주도 섹터를 형성하고 거기서 가장 강한 주도 섹터가 있을 거 아니에요. A, B, C가 있다면 요건 요 정도, 요건 요 정도, 요건 이렇게 형성됐어. 그럼 여기서 대장주를 공략하는 겁니다. 가장 강한 섹터의 1등주를. 이해되시죠? 그의 1등주는요. 개별 종목이 이슈를 부각받으면서 테마를 형성시켰다면 그 개별 이슈가 붙은 종목을 공략하는 게 맞고 이슈가 테마를 형성시켰을 때는 그 중에 탄력도와 거래대금을 고려해서 거기서 1등이라고 판단되는 종목을 공략하는 거고요. 차트 분석을 통해서 이해되셨습니다. 이제 반복 너무 하니까 내려가겠습니다. 그럼요, 제가 여기서 가장 강조하는 건 다 거래대금이지만요. 이 거래대금을 발생시킨 재료의 그런 유무를 좀 중요시 봤죠, 제가? 그러면 이 재료 키워드는 뭐냐? 제가 좋아하는 재료 키워드가 13가지가 있습니다. 이 13가지 핵심 키워드를요, 제가 이렇게 나열을 했어요. 1번, 2번, 3번, 4번부터 해갖고 13번까지. 제가 이 1번부터 13번까지만 해서 책을요, 한 1000페이지가 20년도부터 제가 이 사례들을 다 분류해놨어요. 이렇게 크게 간 종목들의 재료들을 보니까 이런 키워드가 있다라 하면서 제가 한 1000페이지를 정리를 해놨는데 거기서 핵심 키워드만 제가 꺼내 갖고 온 거예요, 지금요. 보시면요, 오늘 만약 글로벌 협업은 3번이란 말이에요. 애플카 이슈, 마그마 이슈, 막 이런 것들 많이 나오잖아요. 그 테슬라 이슈, 애플 이슈, 이런 것들과 협업하는 그런 중소기업들이 협업 관련 이슈가 나오면요, 크게 상승하더라라는 것들을 통계적인 분석을 통해 갖고 이 키워드는 잘 먹히는구나라는 거를 파악한 겁니다. 이해되시죠? 이게 3등이에요, 3등. 그래서 제가 글로벌 협업 키워드 같은 것들 여기 보시면 단순히 아까 이제 이해되셨죠? 여기 이것들이 왜 상한가를 갈 만한 그런 힘이 나올 수 있는지에 대해서 그런 재료 분석 경험치를 통해 갖고 파악을 한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그러면 여기 보시면 이 재료 호재는요, 제가 방금 말한 13가지 재료 키워드에서 선정을 여기에 꼭 나와야 돼요. 최소한 제가 봤을 때 재료 같이 별 2개 이상이 나와야지만이 매매를 하는 거고, 이 시장 상황에 따라 유효하는 재료 분석은 뭐냐면 제약바이오가 강세인 장세가 있을 거고 2차전지, 뭐 자율주행, 방금처럼 반도체 막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에 맞는 시장 상황에 맞는 그런 재료 분석 키워드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거래대금은요, 제가 이제 일봉상은요, 거래대금이 500억 이상 발생 이력이 있어야 돼요. 여기 보시면 이게 이제 1000억대인데 1000억대 어저께도 발생했죠. 그리고 여기 500억 이상 발생했습니다. 최소한 과거에 거래대금이 좀 빵빵빵 잘 터졌는지를 파악을 하는 거고요. 당일 매매할 때는 거래대금 상이 51억 적었는데 시장 상황에 따라 다른데 지금은 30위 안에, 지금은 거래대금이 진짜 적거든요. 그래서 30위 안에 있는 종목들 안에서만 하는 겁니다. 거래대금 30위 안에. 이것만 잘 체크를 하시기 바랍니다. 거래대금만 일단 커도 바람 먹고 들어가거든요. 그리고 이제 박스권 돌파 및 신고가 일봉 차트를 좋아한다고 그랬잖아요. 분봉도 마찬가지고 이 박스권 기간이 길면 길수록 좋지만 여기 보시면 박스권 돌파죠. 그리고 이제 이 120에서 돌파잖아요. 그래서 일봉상에서도 제가 좋아하는 국면이었고 여기 보시면 분봉상에서도 제가 좋아하는 국면이었습니다. 그래서 거래대금이 크게 들어오는 거 체크하고 거기 재료에 체크하고 섹터가 전체적으로 어떻게 움직이는지 체크하고 그게 가장 주요 섹터다라고 판단하면 이게 1등이 맞구나라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하고 매매를 하는 겁니다. 타점을 잡고. 이 세 가지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이 재료 키워드를 제가 글로벌 협업 키워드를 주요 핵심으로 둔 겁니다. 제가 이제 대기업이라고 하면 삼성, LG, 애플, 엔비디아, 테슬라 뭐 등등등 이렇게 놨뒀는데요. 이런 것들이 이 키워드에 나오면 좋습니다. 글로벌 대기업. 그래서 제가 이 재료 가치를 좋게 봤던 이유는 이제 아시겠죠?
그리고 단순히 재료, 그러니까 거래대금을 체크하고 나서 그 재료를 확인했잖아요. 그리고 핵심 키워드 3개가 13가지 안에 들어갔잖아요. 방금게요. 에이징랜드가. 근데 만약에 재료는 좋았는데 만약에 거래대금이 안 나왔다. 여기에 뭐 예를 들면 50억대잖아요. 여기는요. 돌파할 때. 근데 거래대금 안 나왔다. 그럼 매매를 하지 않아요. 제가 찐 돌파와요 가짜 돌파의 구분은요. 거래대금으로 구분하거든요. 거래대금이 많은 양봉은 찐 상승이에요. 이게 거래대금이 큰 거잖아요. 거래대금이 큰 상승은요. 진짜 돌파일 가능성이 커요. 하지만 거래대금이 없는 그런 거 있잖아요. 거래대금이 없이 이렇게 돌파하는 거는요. 가짜 그 돌파일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거래대금으로 1번 이게 추가 상승이 일어날지 안 일어날지를 먼저 판단을 해볼 수 있는 거고, 두 번째가 이제 재료 유무인 거죠. 재료가 거래대금이 나왔는데 그 거래대금이 나온 이유가 명확히 제가 말한 이 핵심 키워드 14가지 재료에 있다. 그럼 이건 추가 상승할 가능성이 크다는 뜻이에요. 오늘 신규 재료가 안 나왔더라도 전일 나왔던 좋은 재료들이 오늘까지 상승 모멘텀을 주는 경우는요. 상승의 명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매매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재료의 가치가 좋다고 판단했었기 때문에요. 여기까지가 이해되실 겁니다. 그래서 거래대금도 항상 중요시 생각하는 겁니다. 제가 매매할 때. 그러면 이 13가지 키워드를 보면은요, 이제 제가 오늘 에이징랜드를 매매한 관점을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판단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보시면, 재료를 혼자 공부하려고 하면 정말 복잡하니까 제가 이렇게 올려줬던 그 재료 키워드 위주로 보시면서 실제 지금 주식시장에 항상 나오거든요. 특징주 단독 이슈도 나오고 특징주 이슈도 나오고 여러가지 이슈가 나오는데요. 항상 매일 특징주 정리를 하면서 어떤 게 많이 상승했는지 테마를 정리하고 재료를 정리하다 보면요. 아, 자신만의 이 재료가 이렇게 가는구나 라는 것들을 정리하면서 알게 돼요. 예, 그런 과정들을 한 1년에서 2년 정도 겪으면요. 충분하게 재료에 대한 그런 상승하는 재료에 대한 그런 것들이 어떤 건지 알게 돼요. 저는 13가지로 정리했지만요. 실제로 한 20가지가 넘게 있는데 그걸 그냥 묶었어요. 이런 식으로. 묶어버렸어요. 비슷하다고 판단되는 거 그냥 묶어버려갖고 13가지로 제가 12가지로 할까 하다가 도저히는 줄일 수 없더라고요. 그래서 13가지까지 제가 줄인 겁니다. 이것까지. 그리고 이거에 대한 책은요. 제가 한 1000페이지 정도 되는데 제가 그거를 꺼내어갖고 지금 맨날 영상을 찍는 거예요. 이런 것들 위주로만 공부하면 훨씬 빠른 시간에 재료를 효율적으로 공부하실 수 있습니다. 시장에서 계속 반복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제가 7%의 에이징랜드를 매도했던 관점은요. 여기 예전에 지표 이거 단타 초고수들이 몰렸을 때는 꿀지표 있잖아요. 설정법. 여기에 디마크 고가 제가 올려놨거든요. 그래서 제가 주도주는 뭐라고 했어요? 주도주는요. 패턴이 어느 정도 정해져 있잖아요. 지지와 저항이 잘 맞습니다. 왜냐면 많은 시장 참여자들의 그런 매수세와 매도세의 그런 결집력이 강하기 때문이에요. 지지받는 데서 많은 시장 참여자들이 지지받고 올리고요. 또 이렇게 강한 저항이라고 생각되는 데서 또 시장 참여자들의 매도 압력이 강해가지고 또 떨어지고요. 다시 이렇게 저항이 지지가 되면서 다시 오르고 이런 식으로 지지 저항이 잘 맞아요. 왜냐면요, 제가 이제 주도주의 그런 특성들을 항상 설명하면서 거래대금이 크면 클수록 지지저항이 잘 맞는다라는 말을 많이 했습니다. 제가 이제 수학적으로 이렇게 많이 설명한 내용들이 이전 영상에도 많이 있을 텐데요. 그냥 결론은 이거예요. 거래대금이 크면 클수록 지지저항이 잘 맞는다 이렇게 알면 돼요. 예, 통계적으로 이제 지금 설명할까 했는데요. 이전에 영상도 있고 굳이 지금은 그냥 결과가치만 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보시면요. 에이징랜드라는 종목을 제가 여기서 던졌잖아요. 보세요. 디마크 고가. 지지받고 디마크 고가, 이 점선 라인 있죠. 이게 디마크 고가도 이게 저항이라고 대고 판단을 한 거예요. 근데 왜 여기서 안 던지고 여기서 던졌냐? 만약에 이 종목이요. 요 정도 제 개인적으로 45,500원까지 깨지 않으면요. 여기까지 봤고요. 만약 45,500원을 깨고 반등하죠? 그럼 여기까지 봤을 거라고, 여기까지 그냥 던져버리려고 그랬어요. 여기서. 그러니까 여기서 45,500원 안 깼죠. 여기요. 안 깨고 이 정도 반등보다 이렇게 갔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던지라고 했고요. 만약에 이 정도 깨죠? 이 정도 40,000원까지 깼다고 올라가죠? 그럼 여기 조금 물린 물량이, 매도 물량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만약에 이 정도 물렸다면 이 정도에서 던지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식으로 조정을 받고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목표가가 조금 달라져요.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전에 이제 매물대는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대한 영상을 찍었던 적이 있어요. 매물대요. 그쵸? 여기 보시면요. 이 에이징랜드라는 매물대를 한번 봐보세요. 이게 에이징랜드거든요. 이 주봉으로 보시면요. 이 매물대의 힘이 강한 곳이 이런 구간이잖아요. 지금요. 여기 이 양봉. 거래대가 가장 크잖아요. 그래서 이게 되게 강한 저항대로 아마 작용이 될 겁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이 선을 보세요. 이 지지선을 한번 잘 그어보세요. 여기서. 여기 보시면 이렇게 선 그어볼게요. 여기선 시가고, 여기서는 시가고, 여기선 종가고, 여기선 또 거의
시가 부분이고 여기선 종가 부분이고 여기가 많이 겹쳐 있는 부분이라는 게 보이시죠? 그래서 여기가 이제 매물대 저항으로 좀 작용할 수 있겠다라고 본 거예요. 이 구간이 일봉상요. 근데 일봉상으로도 보더라도 이제 이 구간이 저항대 역할을 이제 이런 구간이 저항대 역할을 하겠지만요. 디마크 고가 보시면요. 이제 분봉상으로도 보더라도 이 디마크 고가가요. 단기적으로 단기 매매 하는 사람들이 지지 저항으로 많이 보거든요. 그래서 오드장 시가 대비 많이 올랐잖아요. 많이 올랐기 때문에 조정받고 다시 돌파할 수도 있겠지만 여기서 일단은 막힌다라고 판단을 한 거죠. 막히고 나서 만약에 막히고 나서요. 이제 조금 다시 이렇게 여기서 기간 조정 받다가 다시 상승하면 추가적인 급등의 가능성을 크게 받지만 여기 좀 많이 밀렸잖아요. 그럼 이렇게 밀리게 되면요. 전 좋은 모습으로 안 보거든요. 그래가지고 일단 여기서 매도하고 나서부터는 접근을 하진 않았어요. 그리고 다른 테마도 전체적으로는 그런 수급 부산 흐름이기 때문에 이 종목이 혼자서 계속 상승하리라 보진 않았습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나요? 그럼 제가 여기까지 봤고요. 이제 왜 7%까지 봤는지 매물대와 디마크 고가의 이해가 이 영상 보면 디마크 고가가 지지 저항으로서 작용을 잘하는데 제가 지금 디마크 고가를 저항으로 봤던 겁니다. 방금 그 에이징 랜드를요. 이해가 되시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질문이 좀 이제 해결이 됐죠. 두 가지. 7%까지 제가 봤었던 거 디마크 고가를 저항으로 봤고요. 그게 주도주 매매이기 때문에 주도주는 지지 저항이 잘 맞기 때문에 거래대금이 크면 클수록 지지 저항이 잘 맞기 때문에 제가 저항대로서 처음에 역할 거기까지는 갈 거라고 판단을 하고 밀리지 않고 45,500원에서 밀리지 않고 상승했기 때문에 거기까지 본 거고요. 그리고 이제 주요 돌파 라인 그 시점, 돌파하는 시점 주도주 어떻게 파악하시는 건가요? 아까 제가 이제 검색식 있잖아요. 25억씩 발생하는 그런 검색기로 포착을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도주 돌파 타이밍 같은 건 타이밍 이거 이제 제가 제약바이오, 그렇죠? 2차 전지, 반도체 그 중에 대장주라고 판단되는 것들을 이렇게 다 호가를 붙여놓고 호가랑요 차트랑 하나씩 붙여놓고요. 전체적으로 돈이 지금 많이 들어오는 데를 파악하고 나서 이게 A다, B다, C다. 그러면 A는 지금 크게 많이 상승하지 않는 모습들을 보여요. 1등주도 그렇게 강하지 않고. 근데 B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C가 가장 강력하고 거래도도 많이 들어와 지금 1등이. 그리고 나서 1등 흐름만 본 게 아니라 전체적인 섹터 흐름도 보니까 가장 많이 집단으로 상승해. 그럼 난 여기서 오늘 공략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오전적인 에이징 랜드로 봤던 거고요. 이해되시겠죠? 그럼 질문은 다 해결이 됐다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그리고 이제 단순히 이것만 보는 게 아니라 여기서 이제 나오면요. 제가 정리한 테마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집단으로 상승하는지를 확인을 해줘야 돼요. 집단으로 상승하면 상승할수록요. 1등의 힘은 더 강력해요. 만약에 개별적으로만 상승하면은 그건 좀 약할 수 있습니다. 지원 매수세가 나오려면요. 전체적인 수급이 들어와야 돼요. 그게 이제 여러 가지랑 관련이 있는데 뭐 여기서는 나중에 얘기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이거 보시죠. 예, 제가 이걸 공략을 했잖아요. 뭐죠? YG 플러스도 보시면 이 점선 라인 보시나요? 이거는 이게 하방으로 떨어졌을 때 올라갔을 때 매도를 했잖아요. 아, 여기 안 나오네. 여기로 올리겠습니다. 잘 안 보이니까. 예, 여기로 올렸습니다. 여기 보시면요. 여기 보이시죠? YG 플러스는요, 제가 재료 가치를 뭘로 봤냐면, 재료 키워드 아까 보세요. 넷플릭스 개봉 예정, 영화 개봉 예정, 게임 사전 빌보드, 게임 사전 예약, 빌보드 발표 예정,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거 일정 매매라고 하거든요. 일정이요. 근데 최근에요, 제가 이걸 진짜, 많은 주위 고수분들이 이거에 관심을 진짜 많이 가지더라고요. 아파트가 진짜 중독성이 강하고, 이거 빌보드에 무조건 상위 랭크된다. 그리고 이제 이슈가 많이 났어요. 영국 싱글 차트에서도 4위지만요. 여기 보시면요. 한국 시간 29일 화요일이죠. 그럼 새벽 2시 30분, 이제, 내일이 돼서 발표가 되는데요. 지금 8위를 예상하고 있거든요. 현재 예측 순위는요. 근데 사실 8위보다 더 만약에 빌보드가 높게 올라가면 내일 갭상승을 할 거예요. 하지만 제가 여기 말했죠. 제로 키워드 에서요. 이런 개봉 출시 전 빌보드 발표 전 일정 매매로 접근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그랬잖아요. 아무리 기대감이 좋아도 실제 뚜껑 열어보는 것보다는 그 기대감이 상승할 때 던지는 게 좋아요. 그럼 오늘요. 이렇게 하락할 때 매매를 좀 해볼 수 있었어요. 왜냐면요. 발표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발표 기대감 전까지는 좀 이렇게 급등이 강하게 나올 수 있고 또 이게 진짜 좋게 보거든요. 전체적으로. 지금 이 분위기가 너무 좋아요. 왜냐면 여기 보시면 스포티파이 글로벌 1위, 미국 1위, 그리고 1억 스트리밍, 그리고 톱 100이 4위로 하여튼 엄청나게 이슈가 많이 나오고 또 여성 가상 최고 순위. 그러니까 최고 막 이런 것도 있고
막 그러니까 본인은요 계속 진짜 좋은 내용만 나왔어요 로제. 그리고 실제로 찾아보세요. 그럼 이슈가 되게 좋은 이슈가 많아요. 요거거든요. 10번째. 그러니까 빌보드 발표 중 일정 매매로 접근하는 것이 좋다. 이제 이거는 별표 2개긴 한데요. 이 개인적으로 이제 이 개별 가치, 개별적 재료 가치를 되게 크게 보는 사람들이 오늘 이렇게 눌릴 때 큰 돈도 들어오고 그러니까 눌림 매매하고 올라갈 때 던지고 눌림 매매하고 올라갔다 던지고 이거는요 주도주 매매라기보다는요 재료 매매에 가까워요. 약간 재료에 특화된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YG 플러스를 매매한 관점은요 주도주 매매로서 지지저항을 본 게 아니라 떨어졌을 때 이제 조금 눌렸을 때 사고 올라갔을 때 던지고 떨어졌을 때 사고 그지만요 이제 제가 여기서 이제 매매해갖고 한 4% 던졌는데 이것도 디마크 고가에 던졌죠. 아까 그 디마크 고가 저항이라고 판단했어요. 근데 저항이 실제 돌파하고 나서 눌리고 나서 이제 저항이 돌파되니까 눌림이 되고 바로 어딨죠? YG 플러스 여기 보시면요 여기 보세요. 이 디마크 고가 돌파되죠. 이게 돌파되니까 이제 지지가 되죠. 지지가 되고 이렇게 올라가는 흐름이죠. 그래서 이것도 이제 주도주, 개별 주도주로서의 역할을 했다고 보시면 되는데 여기서 보시면 지지 돌파되고 지지되고 그쵸. 그런 것들이 이제 아까 에이징랜드와 비슷한 그런 관점일 겁니다. 차트로서 봤을 때는요. 많은 사람들이 많은 시장 참여자들이 매매하기 때문에 지지저항의 신뢰도가 높아요. 왜냐하면 거래대금이 크면 클수록 지지저항이 잘 맞기 때문에 주도주로서 매매한 건 아니지만 이제 재료 매매였지만 만약에 여기서 이렇게 떨어지면 조금 더 매수하려고 했는데요. 매수하진 않았어요. 근데 만약에 이 손절가를 잡을 때는요. 주도주 매매랑은 조금 달라요. 이 추세 하방 있잖아요. 이 추세 하방을 봐야 돼요. 이 변동성이 좀 크기 때문에 이 추세 하방까지 떨어지지 않으면요. 다시 한번 이렇게 상승할 수 있을 거라 판단을 하고 좀 흔들더라도 버티다가 이제 여기서 던졌던 겁니다. 한 3-4% 던진 것 같아요. 그럼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나요? 이제 이 재료 키워드 이 내용들을 이건 보통 일정 매매로 접근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일정 매매. 그렇지만 이제 내일이 바로 이제 일정이기 때문에 그 중에 이렇게 많은 이슈들이 있고 또 내일에 빌보드 차트 8위 차트 전망인데 이거보다 예상치가 좋을 땐 갭상승 한다면 무너질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이거보다 좋게 만약에 나오면요. 갭상승 크게 나온 다음에 무너지고요. 이거보다 안 좋게 나온다면요. 개파락해갖고 막 등락이 나오면서 좀 떨어질 것 같아요. 등락이 나오다가 하락하지 않을까. 단기적으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까지 상승이 좀 많이 나왔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것도 이제 재료적으로 보면 10번째에 들어가는 조금 그래도 보세요. 제가 15% 상승 가능한 그런 키워드로서 여기를 넣었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사례는 그렇게 많지가 않더라고. 2020년도부터 BTS랑 예전에 싸이 그리고 BTS라든지 뭐 여러 가지 그 빌보드 이슈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잖아요. 3명밖에 없었던 것 같은데 더 있나? 어쨌든 여기까지 잘 이해가 되셨나요? 이번 시간에는 제가 이제 주도주 아까 장전 이걸 보여드렸죠. 종목 선정 루틴 과정에서 제가 9시에서 3시 30분 종목을 어떤 식으로 선정하는지 이 4번째를 보여드렸습니다. 그쵸? 종목 선정 루틴은요, 이제 장중 종목 선정 루틴에 대한 것들을 제가 이렇게 보여드린 거고, 그것들을 제가 이제 4가지 관점에서 거래대금으로 종목 선정하고, 이렇게 그 다음에 시장 분위기에 맞는 재료가 있는지를 파악하고, 그 다음 그 재료가 있어 상승하면 그 종목이 혼자 상승하는지 아니면 집단으로 상승하는지 파악하고, 그러면 그게 대장주가 맞는지 파악하고, 대장주가 맞다면 제가 좋아하는 차트를 분석하고, 일봉 차트가 좋다면 그래, 분봉 차트를 세부적으로 보면서 거기서 돌파와 지지 매매를 하는 거고, 주도주라고 판단되면 지지와 저항의 신뢰도가 높기 때문에 주요 지표들 있잖아요. 아까 디마트 고가라든지 그런 걸 보면서 저항이나 지지선을 판단을 하고 매매를 하는 겁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럼 여기까지 33분 정도 걸렸는데 오늘 요 정도 질문에 대한 해결은 다 됐다고 판단을 할게요. 요 정도 다 파악했죠? 그리고 아까 이거 자세하게 했고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이해되시겠죠? 장초반 단일 주도 섹터 대장주 찾는 심플하고 효율적인 방법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라도 다음 컨텐츠는 뭘로 할지에 대해서 댓글 달아주신다면요. 그거 의견 또 반영해갖고 제가 좋은 내용들 다음 컨텐츠로 뵙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